안녕하세요. 감동파랑입니다. 저희는 해외 감동사연을 리뷰하는 채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진짜 한 편의 잘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같아요. 그래요? 어떤 내용인데요? 네, 영국 출신의 아주 냉철한 고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성경 예언에 나오는 동방의 독수리가 혹시 한국일 수 있다. 이런 좀 파격적인 주장을 조사하는 팀에 합류하게 돼요. 와, 그 시작부터 흥미로운데요. 보통 그런 이야기는 약간, 유사과학 취급받기 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짜 재미는 그 주장이 맞냐 틀리냐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그 주인공 엠마 싱클레어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처음엔 되게 회의적이거든요. 네, 고고학자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 분야에서 막 증거들이 제시되는데 그걸 어떻게 마주하고 또 그 과정에서 심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따라가는 게 핵심이에요. 아, 그러니까 그 여정 자체가 중요한 거군요. 증거들이 지리, 고고학, 언어, 역사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그 단서들이 진짜 영화 속 복선처럼 하나로 이렇게 딱 모여드는 과정, 그걸 오늘 좀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되네요. 그럼 이야기 시작은 어떻게 되나요? 시작은 주인공 엠마가 재정적으로 좀 어렵고 약간의 지적 호기심 그런 것 때문에 이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거예요. 아, 처음부터 막 신념을 가지고 뛰어든 건 아니군요. 전혀 아니죠. 고고학자로서 이건 유사과학이다. 딱 선을 긋고 약간 감시자 역할, 과학적 엄밀함을 지키겠다. 이런 목표로 참여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근데 팀에는 이미 다른 전문가들이 있었겠네요. 네, 그렇죠. 이미 캐나다 지리학 교수 루카스 같은 경우는 지도 투영법이랑 고대 지리 인식을 근거로 해서 예루살렘 정동 쪽에 한반도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요. 아, 지리적인 근거가 먼저 나왔군요. 네. 그리고 또 호주 고고학 교수 헬렌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전 세계 고인돌의 한 40%? 그 정도가 한반도에 몰려 있고 또 일부는 중동 거랑 디자인이 비슷하다. 이런 점을 강조해요. 고인돌이요? 와, 40%면 진짜 엄청난 비율인데요. 그렇죠. 나중에 엠마도 직접 강화도 가서 고인돌 보고는 좀 다시 생각하게 되죠. 직접 확인을 했군요. 그럼 언어 쪽은요? 언어학적인 증거도 있다면서요? 아,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러시아 언어학자 빅토르라는 사람이 히브리어로 코레라고 있대요. 부름받은 자라는 뜻인데 이게 한국 옛날 이름인 고려랑 발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네, 그냥 발음만 비슷한 게 아니고요. 단순 비교는 아니고 고대 의문 변화 규칙 같은 걸 적용하면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설을 내놓는 거죠. 오, 상당히 깊게 파고들었네요. 그리고 스페인 언어학자 마리아는 또 이사야서 예언 구절의 문법을 분석해서 이게 여러 민족이 아니라 딱 하나의 특정 국가? 한 나라를 가리키는 어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아, 문법 분석까지. 점점 더 흥미로워지는데요. 역사적인 부분도 있어요. 영국 역사학자 제임스가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이랑 남한이 둘 다 외세 지배를 받다가 공교롭게도 똑같이 1948년에 독립했다는 거예요. 1948년. 정말 같은 해네요. 우연치고는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이걸 또 의미심장한 평행 이론으로 제시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여러 증거들이 막 나오니까 주인공 엠마는 이제 슬슬 혼란스러워지겠는데요. 처음에 그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개별 증거들은 그냥 우연이겠지, 좀 과대 해석한 거겠지, 이렇게 치부하려고 했는데 네네. 한국에 직접 와서 현장 답사를 하잖아요. 강화도 가서 고인돌 같은 유적을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여러 분야 자료들이 이상하게 자꾸 한 방향을 가리키는 것 같은 그런 패턴 같은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 패턴. 여러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한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그 수렴 현상이라고 표현하던데 그게 진짜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죠. 아니, 지리, 고고학, 역사, 언어, 문학까지 서로 아무 관련 없어 보이는 이런 독립적인 단서들이 왜 하필 하나의 가설로 모이는 거냐. 이 질문이 엠마의 그 단단했던 과학적 회의론을 막 흔드는 거죠. 그렇죠. 중요한 건 사실 개별 증거 하나하나의 완벽한 증명력 이런 것보다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정보 조각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큰 그림을 가리키는 듯한 그 현상 자체인 거네요. 정확해요. 마치 진짜 잘 짜인 각본처럼요. 이게 엠마가 기존 입장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다. 이렇게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엔 엠마가 어떻게 하나요?
결국엔 이제 방관자 입장에서 벗어나서 이 연구의 중심 역할을 맡기로 결심해요. 이 증거들의 수렴 현상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다큐멘터리 제목도 직접 제안해요. 동방의 독수리, 성경 예언 속 대한민국 이렇게요. 와, 제목까지 직접 완전 주도적으로 변했네요. 회의론자에서 탐구의 주역으로요? 그렇죠. 그렇게 제작을 이끌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완성된 다큐멘터리는 반응이 어땠나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주제인데. 근데 의외로 호평을 받았다고 해요. 특히 흥미로운 건 옛날에 엠마한테 과학적 방법론을 엄청 강조했던 스승이 있었는데 그 스승조차도 다큐멘터리가 제시하는 증거들의 어떤 체계성이나 논리적인 접견 방식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건 좀 의미가 있네요. 이게 그냥 맹목적인 믿음으로 치우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요. 네, 바로 그 점이죠. 엠마의 여정이 그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정말 한 회의론자가 어떻게 여러 분야에 걸친 증거들의 패턴, 그리고 수렴에 주목하면서 자신의 관점을 넓혀가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매혹적인 기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리적 위치, 고고학적 유사성, 또 언어적 연결고리, 역사적 평행성 이런 다양한 단서들이 하나의 가설을 향해 모여드는 그 과정 자체가 상당한 지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야기 속 가설이 진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때로는 역사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연결고리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좀 열린 마음으로 그걸 탐구해 볼 수 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관심 분야에서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것들 사이에서 뭔가 숨겨진 패턴이라던가 생각지도 못했던 연결고리 같은 걸 발견하고 이거 신기한데? 하고 흥미를 느끼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번쯤 떠올려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